저희가 그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지사님께 궁금한 질문 한 가지 그리고 응원 메시지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왼쪽 편에는 제가 10가지만 추려서 나중에 뽑아가면서 지사님께서 직접 답하는 시간 마련할 테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오른쪽 현수막에 글자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지사님께서 근황과 그리고 당원들께 드리는 인사 말씀부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부끄러움지당 당원 첫 번째 다녀왔습니다. 그러는데요. 학교를 다녀왔다고 보고 다녀오겠습니다인데 또 학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론인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경남도민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든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도민들께서 그 4년간의 도정을 맡기셨는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그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다짐의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이제 이 당원 간담회입니다. 당원 간담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건 제가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아까 사회자께서도 우리 김진영 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로 나갑니다. 영국 유학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게 유학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분들 만나고 또 함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으면 또는 보게 되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좋은 해답 또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을 검토하게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유럽 사회가 좀 궁금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워낙 갈등이 심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덤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풀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좀 종합된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가 궁금했고요. 안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책도 보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풍부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쪽에 가서 한번 지켜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려면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영국의 대학에 적을 두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보고 가면서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조언을 하셔서 나라는 영국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1년이고요. 1년 뒤에 이제 와서 그때는 1년 뒤에 간다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 배우고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꼭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간담회를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니까 평일 오후 2시
주시잖아요. 속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제 부지사 할 때 청년들하고 행사를 만들다 보면 늘 그 불만이 아니 왜 청년들은 저녁에 일 끝나면 7시 넘어야 올 수 있는데 그냥 평일날 낮에 행사를 잡는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 출국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간이 이날 이 시간이 아니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 불가피하게 자리에 못 오신 그 당원분들이나 그런 분들께는 대신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오늘 이렇게 출국 인사는 이렇게 드리지만 다녀오면은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성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이렇게 보게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오늘 못 오신 분들께 충분히 제 심정을 잘 전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인들하고는 아까 간담회를 차담하면서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제가 우리 당원들께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돗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이어서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거의 한 2년 가까이 카메라 있는 데서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올리면 안 되겠네. 근데 언론인들 보고 그런 편집해가지고 편집해서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끝이 양이 부족하시면 유튜브에 올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집해야 그런 거 조금 이 앞에까지 나온 지 한 4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저 이때까지 다 올렸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가능하면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안 시켜주니까 이런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또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직접적으로 성장을 해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게 쉽겠습니까? 본 대통령님도 늘 역사는 강물처럼 이렇게 꿀꿀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지금은 강물이 거꾸로 부딪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거꾸로 부딪히는 강물이 다시 돌아오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강물이 바위에 또 깎이고 또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보면 피멍도 들고 그러면서 강물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강물은 바다로 간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꼭 상기하고 힘들더라도 잘 좀 버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당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강물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잘 견뎌주실 거죠? 네. 그 다음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물심난 격려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송구한 건 그 편지를 받으면 원래 답장을 하는 게 인간의 도리거든요. 도저히 답장하고 있으면 안에 있는 동안에 답장 쓰다 볼린다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정리하기를 답장을 일일이 보내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만 보내고 나가서
가능한 대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안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그 기간을 더 충실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고민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그분들께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편지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해주냐 서운해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대신 지금 이렇게 답장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응답하기 전에 왜 유럽이냐 아까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에 있을 때 이제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제일 큰 고민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는데 국가가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왜 국민들은 불행할까? 국민들이 과연 세계 10대 경제 대국까지 오고 군사력을 보니까 6위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게 G7 국가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이 정도 국가고, 그리고 유엔에서도 드디어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 독립국 중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성공한 나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정도 성공했으면 국민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게 단지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과연 결혼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고 그 아이들이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라도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게 고민이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 돈도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도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 되게 여론조사 기간 중에 각 국가별로 국민들을 쭉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당신은 이 경제적인 가치와 그다음 가족이나 이런 사회적 가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적 가치가 높게 나왔을까요? 사회적 가치가 높게 나왔을까요? 경제적 가치.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높게 나왔겠죠.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80% 이상? 뭐라고? 뭐? 80%. 와, 맞췄어. 뭐 없나? 그게 매년 조사할수록 깨어날 기회. 그런데 OECD 국가들 보면 대체적으로 5대5,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높게 나오는 나라가 6대4.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80%가 넘는 국민들이 돈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래서 그럴까? 근데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걸어온 역사, 걸어온 길 중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럼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갈등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그
갈등을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이걸 풀어내고 우리 사회를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 걸 풀어냈던 나라들의 경험을 보고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해외로 나갑니다. 이런 경험을 해외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이제 이런 제 고민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답들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 윤홍식 교수라는 분이 이상한 성공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 그 책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그 방향이나 이런 걸 이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게 된 게 이제 그 책이 계기가 됐는데 그건 꼭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밖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사님. 역시 제가 정치인은 맞는 것 같은데 오! 마이크만 잡으면 오! 짧은 인사 시청해 들으면서 네. 일어서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그냥 앉으셔서 제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뭐냐면요 한 가지는 와서 국민의례를 해야 된다. 왜요? 그랬더니 이거 당행사인데 국민의례를 해야지 않냐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됐는데 조금 전에 또 한 분께서는 전 비서실장께서는 이거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었냐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행사 처음인지라 이런데 좀 앉으셔서 이제부터 좀 편하게 진행하시는 게 이 어떨까요? 정도 하고 인사말을 마칠게요. 네. 지금 나온 지 한 4개월쯤 됐어요. 됐는데 얼굴이 이제 확 본 활짝 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와. 그래서 또 우리 김정순 사모님의 근황도 짧게 좀 청해 듣도록 누가 꽂힌지 모르겠네. 사실 이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초반에 한 2, 3개월은 되게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나 시작해가지고 되게 힘든데 그걸 이제 뭐 명상책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도움이 된 건 코스모스라는 책을 봤는데 뭐 우주에 관한 책입니다. 그거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잘 것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내 안에서 이제 정말 이 기숙형 독서실처럼 국립건강관리원으로 몸도 마음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잘 지냈는데 저는 안에서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정작 힘들고 어려운 건 밖에 있는 가족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제 아내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제가 안에 있는 동안에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버텨낸 제 아내 김정순 여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고 하는데 군대를 다녀오면 더 크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둘은 이미 이제 다 컸습니다. 28, 25. 네. 군대 잘 다녀와서 아빠처럼 나중에 어딘가를 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빠더러 일찌감치 군대를 다녀오시지 왜 뒤늦게 군대 같은 그런 방관을 하느냐고 네, 애들이 아빠를 그렇게 이제 많이 놀려먹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의 팬 1호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대학 때 처음 봤을 때부터 네, 저기서 남편이 이제 사람들하고 걸어오면 남편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네. 제가 1호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남편을 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제 일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제일 멋있을 때가 일할 때예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럴 때 참 멋있는데 그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옆에서 보면서 다시금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남편 다녀오는 동안 저는 저대로 또 저희 학교를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큰 학교로 함께 갑니다. 이번에는 가서 사실은 되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여러분 곁에 함께 못한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자리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되어서 가기 전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남편이 얼핏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 상황이 변화가 되리란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실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바닥에서부터 저희가 한 명 한 명 자기 실력을 키워서 우리 전체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더더욱 그게 그 역할이 요구가 되어질 거고, 그래서 제대로 책에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남편은 열심히 자기 공부를 할 거고, 저는 또 그 곁에서, 남편 혼자 못 가잖아요. 항상 제가 그 곁에서 있어야만 하니까 함께 가가지고 그런 소중한 시간도 함께하고 함께 성장해서 1년 뒤에 돌아와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세 팬 1호부터 뱅코까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당원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 두 분은요 안 모실 수가 없어서 모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사님으로 계실 때 반려동물 지원 정책을 저희가 처음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그때 경남 1번가에 이 제안을 해주신 이정우, 김영란 후보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이 제안이 전국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어요. 상금은 200만 원을 받았다고. 100만 원을 지사님이 역지공으로 넣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식 행사가 아니어서 내빈 소개는 어쩔까 했더니 무슨 소리야, 내빈이 어딨냐고, 다 내빈인데. 그리고요, 또 한 사람 저희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도의원 후보로, 청년 후보로 열심히 뛰었던 우서영 후보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김정순 여사님의 그 발언을 들으면 정치인에 같이 살면 되나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저희 그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내년 총선에서 사모님이 출마하시면 2018년 지선 때처럼 경남 지역에 파란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10개만 비슷한 것들을 묶었고요. 그래서 질문에 아까 답을 미리 주신 것도 있습니다. 책을 추천해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상한 나라? 이상한 성공. 이상한 성공과 코스모스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10번부터 제가 제일 답하기 힘든 건 1번으로 올렸고요. 제일 간단한 거 10번으로 제가 내렸는데요. 안 떨어져.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몸이 제일 건강한 건 아마 수수할 때가 제일 건강해요. 그 이후에 그때 보면은 약간 좀 살이 빠져 보인다고 하시는데, 안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 나오니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몸 관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PT를 받고 있습니다. 2달째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매일같이 그게 가는 분들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그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 가능하면 좀 걷고 뛰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이제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건강은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킬로였고 지금 몇 킬로인지 그건 비밀입니다. 제안이한테도 잘 안 가르쳐요. 약간 책 추천은 아까 말씀하신 이상한 성공 이외에 또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기회가 될 때 제가 봤던 책들을 분야별로 한번 정리해서 SNS 올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시점이라 SNS 활동을 일절 안 하고 있어서 태국도 그렇고 이제 위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보고 듣고 했던 그 중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제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우선은 나갈 때 혹시 인사를 아무래도 좀 글로는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 오신 분들 꽤만 인사를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혹시 가능하면 조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다만 그 이상한 성공 책을 추천할 때요 가능하면 한 것만 해야 된다. 여러 번 하면 안 멋있다. 맞아. 이상한 성공 꼭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시는데요. 가장 연구해보고 싶고 가장 좀 정치 현업에 돌아왔을 때 펼쳐보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거의 다 됐는데요. 아까 충분히 말씀을 성능 좋네요.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는 곳은 영국 런던의 런던 정경대학이라는 곳이고요. LSE라고 또 줄여서 부르는데 그쪽에 그 학과가 지역정책 그리고 환경 기후위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지역정책도 그렇고 지역정책도 그렇고 환경이나 기후위기도 그렇고 요즘은 이 분야들이 워낙 갈등이 심한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분야의 정책들을 추진해 가거나 하기 위해서도 갈등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면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 그런 좀 사회 갈등 관리도 함께 그 분야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소위 이제 백마 타고 초인이 있어서 정치적 리더십으로 하루아침에 한 칼에 해결해주고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잘 포용해 나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가서 보고 오려고 그럽니다. 영국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느 축구팀을 응원하시려는지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저기 오기 전에 어느 분이 영국에 가거든 절대 토트넘 축구장 가지 말라고 어딜 가나 다 사진을 찍히게 돼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러고 있다고 그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 제가 쓰면서도 아마 현장에
어디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싸우실 건가요? 라고 해주신 분 계십니까? 아, 예. 무슨 뜻으로 말씀이십니까? 이제 뭐 처음에 반론도 하지 않았고 그 다 알아봐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재판과 기피 신청도 안 하셨고 모든 걸 그냥 그렇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기시면 다 거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들어가서 이제 처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법부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저뿐만 아니고 이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좀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또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에 비해서 50배가 많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하면 100배가 많죠. 그러니까 어쩌면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전부 법으로 끌고 가고 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완전한 자리가 돼버린 거 아니냐 싶고요. 이건 이제 정치인들의 책임도 큰 것 같아요. 국회에서 풀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들을 오히려 거꾸로 다 이제 검찰로 들고 가고 검찰로 들고 가고 법원으로 들고 가니까 그래서 검찰의 힘이 더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재판 건수가 우리나라가 이제 사법 체계가 일본 독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제가 그때 자료를 보기로는 1년간 91건 정도 되더라고요. 일본도 200건 조금 넘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판부에 있는 판사분들이 심도 있게 피고인의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재판을 하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이런 좀 사법부의 구조,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이 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똑같은 일이 생기면은 지난번과는 다르게는 할 것 같긴 한데 법정에서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통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런 구조들을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적지 않았는데 젊었을 때 간 밥이 맛있었으니까 최근에 간 밥이 맛있었어요. 식사는 잘하신 거예요? 아니시네? 네,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대학생 운동하다가 3번 구속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2번은 서울구치소를 갔고 이번에도 이제 법정 구속 1심 법정 구속 때는 서울구치소를 30년 만에 창원교도소는 여기가 이제 아주 오래된 곳이라 시설이 대단히 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때 갔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30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죠. 저소자들의 인권까지도 챙길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단축인 예가 옛날에는 겨울 되면은 바닥이 차가워서 그것 때문에 골병 든다 그랬는데 지금은 난방이 됩니다. 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체 자유가 구속돼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보이고요. 그걸 제외하면 안에서 얼마든지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먹고 자기 힘들면 더 가야겠는데. 그러게요. 일부러 사고 쳐서. 이게 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자분들 계실 때는 정치적인 질문에는 이제 답변을 좀 유보했는데 우리 당원분들 계시니까요. 이 부분을 제가 꼭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잘 복기를 해보시면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패배. 그 다음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그 전에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그걸 인정받았을 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돌아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선거에서 당선되시지만 2016년에 당대표를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그 직후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원회에서 과감한 혁신 정책들을 내놓고 그 과정에서 당이 분당되는 그런 아픔도 겪고 그러고도 당대표직을 내놓고 비대위 지도력 전환을 해서 선거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한석을 이기거든요. 그때 이게 민주당이 우리 사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렵게 정치를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스스로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팬덤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당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당이 자기 정당의 당원들 보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문제가 있습니다. 행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극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당원들이 저렇게 활동을 할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나 장이 별로 없어요. 문자 보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2017년도에 정당발전위원회 활동하면서 혁신안을 같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권리당원, 정상당원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 권리당원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당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면 하다못해 200명, 300명 되는 타운홀 미팅을 만들어서 함께 토론하고 그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정치적인 결정이든 정책적인 결정이든 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참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결정들이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깜깜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렇게 해서는 정당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혁신해서 정말 우리 열성적인 당원들이 공개적인 장으로 나와서 함께 토론하고 그러면은 문자 보낼 때 하는 그런 욕설 이런 걸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자제시켜라 어떤 분은 제가 나왔는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께 양념 발언을 지금이라도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나라고 이제 문제 약간 논쟁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정책적으로는 이제는 정부 여당이 잘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아예 정부의 부채에 대응하는 섀도우 캐비넷 같은 그런 체제까지 만들어서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핵심들을 함께 해나가야 민주당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